한 번에 공부하고 나도 좋은데 우리가 10분씩만 투자를 해서 이제 물리를 열심히 공부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영상의 길이를 조금씩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편. 앞서 했던 에너지 준위 공식. 우리가 EN 값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를 가정을 했죠. 화학에서는 단위만 다를 뿐이에요. 구조는 똑같고 1312kJ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상수 크기만 달랐던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볍게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보면 전자 껍데기 양자수에 대한 값을 대략적으로 되고, 자, 그러면 각 에너지가 첫 번째 마이너스 13.6, 얘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 여기서 딱 안 나눠줄 거예요. 마이너스 0.7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전자가 이 특정 껍질에 배치되어 있을 때 갖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니까 전자가 이 차이를 전이한다고 표현하죠. 전이해서 위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필요하겠죠. 그때 관여하는 게 이제 빛 에너지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빛 에너지의 표현식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예시를 든 예를 들어 1에서 2번 껍질로 전이한다라고 하면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자, 지금 이게 음수기 때문에 숫자, 객관적인 수치값이 작을수록 값은 크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증가할 거다. 얘가 지금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안쪽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로 더 바깥으로, 핵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2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1번 껍질에 있던 수소 입장에서는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10.2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2번 껍질로 전이해서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양자론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준위값, 특정 선값에서 전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간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2가 필요한데 이거보다 작은 예를 들어 8 정도의 에너지를 전자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애초에 받질 않아요. 전자가 8을 받아봐야 갈 수 있는 이 중간값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은 그냥 전자에게는 쓸모가 없는 거고 애초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간격 두 번째 보세요. 얘는 플러스 1.9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3번 가려면 1.9, 만약에 한 번에 가고 싶으면 12.1이 되겠네요. 이 정도의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점점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 다양한 에너지가 섞여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특정 물질을 초과할 때 특정 값만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파장값이 비어진 채로 추가하게 될 거니까 흡수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정 색깔만 검은 선을 찍혀서 사라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위쪽으로 들뜬 상태의 전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값이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해서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역시나 빛 에너지로서 특정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N을 감소시켜서 이를 방출시키면 그 방출된 에너지의 값에 해당되는 파장이 방출선을 만들 거예요. 검은색 띠에 특정 영역의 색깔띠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에너지의 크기는 이제 준위, 차, 델타를 붙일까요?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에너지인데 어차피 크기만 중요하니까 누가 누구를 빼냐, 위에 걸 뺄 거냐 아래 걸 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대소관계를 빼든지 아니면 위에 에너지 준위 10을 보면 어차피 상수는 공통적이니까 밑에 있는 양자수만 건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많이 하게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이니까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령을 문제를 풀면서 캐치를 하게 되면 절대로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붙여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명들이 러더퍼드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구조적 안정성을 왜 태클을 걸었냐? 얘는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투입이라고 할까요? 투입했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던 건데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은 전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전자가 껍데기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조절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또 그 과정이 양자화되어 있어서 불연속적이다 보니까 특정 값의 선 스펙트럼이 발생했던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아무래도 물리 장점이죠. 수학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해보셨다면 지금 이 이론 보호의 원자 스펙트럼, 보호의 원자 구조가 어떻게 러더포드의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예제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특정,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할까요? 3번 껍데기에서 1번 껍질로 전이가 일어난 전자가 방출한 빛이 람다1에 빛을 방출시키고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한 빛이 람다2에 빛을 방출시키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람다1과 람다2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B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빛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람다 값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준위차 다시 이름 돌아가서 3번 껍질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1번 껍질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차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 E1이라고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6 단위가 어차피 통이 되어 있으니까 자,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변화량이니까 연산적으로 뺄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뺄셈에 대한 음수값이 들어가니까 우리 플러스가 돼서 오히려 식이 1의 제곱분의 13.6에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6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양자수가 작은 게 분모의 제곱, 큰 게 뒤에 제곱해서 얘만 빼주면 에너지의 크기의 비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비율이니까 똑같은 상수가 들어간다는 건 약분돼서 답을 판가름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라는 에너지의 크기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원리로 람다2를 에너지를 얼만큼 발생시키냐 이 2를 그냥 한 번에 계산해 버리면 뭐가 돼요? 1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2의 제곱인 것이.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에너지의 비를 어떻게 구했어요? E1이 9분의 8, E2가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두 개만 비교하는 거니까 반비례비라는 건 두 에너지 비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대 9분의 8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비례식의 정의에 맞춰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맞춰서 양변에 36 최종 배수를 곱해주면 27대 32라고 하는 파장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빛에너지를 표현한 식 하나가 빠져있는데 HF라고 하는 플랑크 산소와 진동수의
형태도 비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진동수 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에너지 비를 일단 구한 뒤에 그대로 정비례 비가 나오는 거고, 파장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에너지 비를 구한 뒤에 반비례 비를 구하면 답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유형, 준위와 준위차를 구해서 값을 비교시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절대 어렵지가 않았죠, 지금. 이 부분이 요령이 생기면 쉬워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